네, 안녕하세요. 아까 관희님이 비저닝 관련된 얘기를 잠깐 주시긴 했는데, 네, 그 비저닝을 맡고 있는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PM에게 리서치는 네모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부제는 배민의 PM 프로덕트와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간에 원래 없던 장표인데 이거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들어갔는데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여기 있는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맡았던 팀을 좀 보면은 제가 왜 이 세션을 맡게 됐는지는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어떨 때는 UX 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리서치를 진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획팀에서 기획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 PM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협찬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약간 이제 아수라백작 같이 이제 이쪽 저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퀴즈를 통해 사실 상품권 드리는 세션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PM에게 리서치는 네모이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공식 채널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분 안에 제가 3분을 선착순으로 저희가 준비한 리워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어수단이다. 엄청 빠르네요. 잠깐만요. 게르기다 한 분이랑 일상, 자산 이렇게 자산이 2분이네요. 그래도 이건 순서대로 이제 선착순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커머스 보시구나. 죄송합니다. 네, 최수성님, 성수연님, 최은미님. 게르기다, 일상, 설득의 도구다. 설득 도구다라고 적으신 분은 사실 지금 세션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게르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적어보려고 하다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PM이라는 어떤 정의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PM은 아까 이제 처음에 CPO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프로젝트라기보다는 프로덕트 매니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쭉 한번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마우스라던가 헤드폰이라던가 뭐 드라이기라던가 이런 이제 실제 실물로 만져지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덕트 스크린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프로덕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매니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는 뭔가 되게 멋있는 이미지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 회의 가운데서 뭔가를 주도를 한다거나,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되게 멋진 수트를 입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근데 저에게 이제 눈이 띄었던 이미지는 이렇게 팔이 6개인 그 수트를 입고 팔이 6개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심지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되게 댄디한 복장을 하고 있는 저 팔 6개 달린 남자였어요. 근데 저희가 PM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좀 살펴보면 되게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팔이 6개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일을 하고 계실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워터폴 프로세스 상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애자일하게 돌아가는 린 프로세스 상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뭐 비즈니스 요건 확인부터 시작해서 뭐 스토리보드도 그리고 개발 팔로우업도 하고 QA에 대한 부분이나 배포까지 팔로우업을 하면서 운영까지 하는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PM은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도. 그러면 PM은 보통 프로덕트의 앞단에서 마지막 단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하면서 특히나 앞에서 프로덕트를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앞장을 쓰는 역할, 어떻게 보면 좀 욕을 먹기 쉬운 그런 위치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아마 이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쭉 준비를 하다가 눈에 띄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 명확히는 제목 중에 하나는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였고, 그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되게 적나라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까지 가능하죠. 1픽셀만 옮겨주세요. 개발자는 안 돼요. 인데 이게 깨알 같은 디테일이 또 있더라고요. 네, 개발자분들은 이제 모자까지 쓰고 이제 밤을 새신거나 되게 빡세게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모두가 본인의 이제 자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꼭 개발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PM 입장에서. 그리고 팀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센터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표님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회장님, 의장님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제 안 해, 나 못 해먹겠다, 때려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과정 안에서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결과 자체는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내가 그 바라봐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히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고, 답이 없다라는 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거나 질문이 없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뭐 사용자에 대한 질문, 프로덕트에 대한 질문, 경쟁사,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질문, 이 네 가지 축으로 좀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제 퀘스천을 던지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리서치가 사실 좋은 방법들이 될 수가 있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UT가 될 수도 있고, A/B 테스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안에 있는 기획자 혹은 PM분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서비스 B팀, 서비스 C팀, 되게 다양한 아까 적혀 있었던 그런 리서치의 방법론들을 진행하면서 이 사이클, 리서치를 통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사이클들을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이만큼의 리서치를 하면서 PM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요? 네, 아마 아까도 이제 팔이 6개였잖아요. 팔 8개 혹은 반으로 이제 나눠야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B 테스트라든지 스토어 리뷰라든지 VOC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확보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이제 채널들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저의 보이스를 듣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팀들 혹은 이제 PM분들 당연히 존재하죠. 저는 그것만으로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혹은 이제 실제 사이클을 돌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퀘스천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한 형제들 내부에는 아까도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내부에 리서치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팀 내부에 전략을 보거나 리서치를 보는 팀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서비스 팀과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 전사 차원 혹은 뭐 그 사업부서와도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들을 막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부서나 이제 사업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전팀 외에도 아까 디자인팀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도 빠르게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 텐데요. PM에게 리서치는 네모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 들을 부분은 나침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방향성을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앞단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방향성을 정의하고 프로덕트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덕트의 목표에 대한 설정이 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전략이 나오고 로드맵이 나오고 태스크가 나올 수 있겠죠. 실제 이 폭포스 모델이든 아니면 에자일한 린 UX 모델이든 이 안에서 앞단이 보통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현재 프로덕트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볼 때 어떤 사용자를 더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요건의 프로덕트 마켓에 잘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가치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질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 이런 가치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밸류 리스크를 줄여볼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와닿을 것 같아서 진행했었던 이제 배민에게 10대란 설문을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배민에게 10대는 사실 그 유저 파이수로 보면 되게 높은 점유율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성도가 높고 외부로 바이럴을 또 많이 시켜주실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잠재적인 또 고객이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대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까? 배민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들 중에 좀 재밌는 결과들을 한 2가지 정도만 가져왔는데요. 언제 배달 음식을 시키나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가장 많았던 답변이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네. 엄마 없을 때. 아닙니다. 자기 직전. 아닙니다. 부모님이 시켜줄 때. 비슷하긴 한데 혹시나 또 다른 답 없을까요? 네. 안 들렸어요. 시험 끝났을 때. 네. 일단 네.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엄마가 시켰어요. 거의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답변을 많이 주실 거면 퀴즈를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네요. 네네, 말씀 주세요. 네. 거의 정답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네네. 엄마 카드 있을 때. 2번째 정답입니다. 네. 이거 말씀을 드리면 가족이랑 있을 때 가장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결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답변 주셨던 엄카 찬스죠. 네.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한다입니다. 사실 보면 10대 같은 경우는 10대 세그먼트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대는 가족과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세그먼트고, 가족 단위로 묶었을 때 저희가 뭔가 서비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들이 또 보이는 그런 리서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 보면 그 마찬가지로 가치 발굴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조사에 따라서 제가 가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배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으면 아마 답변을 빨리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배민원 같은 경우에는 배민원과 배달 2가지를 나눴을 때 배민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 건 낮은 최소 주문 금액, 신뢰할 수 있는 리뷰, 건강, 트렌디한 맛집, 그리고 나머지 하나. 네. 상상이 안 가시나요? 빠른 배달 시간 요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답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빨리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결제 편의성. 네. 빠르게 배달을 받고 빠르게 결제하는 그런 편의성.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달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세그먼트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리뷰가 많은 그런 리뷰가 많다라는 그 기능 자체가 저렴한 배달비를 좀 더 선호하시는 배달이라는 그 메뉴 안에서는 더 중요한 피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인식, 그러니까 1인 가구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1인 주문자를 위한 어떤 조사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1인분이란 메뉴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도 되게 다양할 수 있죠. 주문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1인식의 범위, 1인식 메뉴를 잘 찾을 수 있을지, 뭐 등등등.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가장 좀 그 내부적으로 피처들을 정리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퍼서나 잡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여기 계신 아마 한 번씩은 다 잡아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1인분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가 이제 페인 포인트, 주문에 따른 혜택 포인트가 부족하다, 혹은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선택 폭이 줄어든다에 대한 이런 각각의 좀 페인 포인트를 가진 퍼서나들을 이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 이걸 만든 이유는 같이 협업하는 사람이 같은 사용자를 보고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그냥 빨리 수정하면 되는, 피처 정의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서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디자이너 분이 이제 작업을 해주신 그 웹툰 형태의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6세 직장인이고, 앞서 이제 첫 번째 퍼서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나는 퀄리티 있는 음식을 선호하고 먹던 가게에서 시켰고 퀄리티 있는 1인분 메뉴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더라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이 고양이를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PM에게 리서치는 돋보기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돋보기라고 하는 건 자세히 보고 뭐가 문제지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역할일 거잖아요. 근데 그 살펴보는 대상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덕트 자체의 사용성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 상에서 맨 마지막 단, 보통 이제 테스트 릴리즈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현재 프로덕트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혹은 준비하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경쟁사 프로덕트에 비해서 어떠한지 등등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고자 하는 건 이제 사용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될 수 있겠죠. 가족 계정이라는 걸 배민 안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엄마와 아들이 존재를 하고, 아들이 결제 수단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제 조사에서 보셨다시피 엄카 찬스를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가 없더라도 아들이 주문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 엄마가 그걸 승인해서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족 계정을 만들어서 주문은 10대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주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 결제 자체가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서 엄마 화면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들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왼쪽 화면에서 이 두 개의 계정을 가족 계정으로 연동을 하려면 아래에 있는 이 임시 번호를 아들에 있는 화면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둘 사이가 지금 거리가 있거나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게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제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등록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MVP로 빨리 오픈을 하다 보니까 오픈한 이후에 이후 부분들이 이제 수정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 이때 이제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놓고 보자면 이 숫자 자체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등록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3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딱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이거 입력해줘라고 하면 이제 다시 어디에서 들어가서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다 보면 3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3분이라는 시간 자체도 24시간으로 파격적으로 늘어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선물학이 2.0 조사이기도 한데요. 선물학이 아까 이제 아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테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찰나의 순간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들 한번 잘 보시고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물 등록하기를 누르고 혹시 카드 메시지 보셨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쵸. 되게 빠르시네요. 미역국 먹었어? 라고 생일 축하해 미역국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카드를 고르는 게 배민 선물하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예요. 선물하기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처음에 카드를 고르고 카드에 어떤 내용들을 적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카드에 대한 디자인을 먼저 선택한다는 건 선물하기의 카드에 주는 메시지,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선택했던 카드 이미지가 사실 짧게 보일 수 있고 사실 이게 메시지를 읽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테스트 이후에 수정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카드 전체 보기를 선택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른다, 다시 이전으로 튕기는 거냐 등등에 대한 이슈는 레이블에 대한 수정으로 개선이 되었던 지점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사실 되게 소소한 어떤 개편이고 너무 TMI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앞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그 디테일을 잡는 것 자체가 완결성을 높이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PM에게 리서치는 지름길이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그 빠른 실행으로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시거나 이제 계속 개편하는 그 와중에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사용자들은 어떤 레이블을 더 많이 선택하고 어떤 썸네일, 어떤 위치에 더 반응할까. 그냥 A/B 테스트를 좀 예로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빠른 이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점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그 밀키트라는 걸 이제 당연히 집에서 많이 조리해서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밀키트를 부르는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밀키트 간편식 혹은 HM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각각에 대한 이런 레이블 자체를 어떤 레이블을 선택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실제 들어와서도 컨버전 레이시 얼마나 더 늘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A/B 테스트를 당연히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보시면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음식 사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 게 더 사람들이 클릭률이 높아질까, 어느 게 더 선호도가 높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배달 배민원 카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에 놓는 것이 더 사람들의 클릭을 더 많이 유도하고 혹은 주문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PM에게 리서치는 나침판이자 돋보기자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 방법으로 나침판이 되었던 돋보기가 되었던 이런 지름길이 되었던 리서치 방법론으로 검증을 해서 결과를 얻는다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도 개발자가 된다고 말했다, 디자이너가 된다고 말했다, 센터장님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하면 이 설득을 열심히 했지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못하겠네 때려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나침판으로서 뭔가 리서치를 한번 방향성을 담은 리서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어떤 돋보기 같은 리서치 혹은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리서치가 필요하진 않나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럴 수 있다면 오늘도 대표님이 된다, 모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서 그 세 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설득이라고 이야기 주셨던 분. PM에게 리서치는 저는 필요한 질문을 통한 설득이다 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아한 형제들 내부에서의 우아한 형제들 PM에게 리서치는 저는 경쟁력이 되는 잡담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실제로 앞서 이제 설득을 위한 리서치, 그러니까 설득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이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지식으로 쌓이고, 이 지식이 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야, 그 배민원 관련된 군집 분석 와 짱이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10대에게 리서치는 이런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 좀 재밌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내부에서도 꾸준히 도울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앞서 답변을 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리서치에 대한 이 네모 자체를 앞으로도 꾸준히 좀 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영에서 함께 하신다면 또 같이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